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2차 접종을 며칠 전에 받았는데, 그 1차 때는 좀 팔만 뻐근하고 괜찮았습니다만, 2차는 괜찮다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너무 이 몸살이 온 것처럼 몸이 갑자기 너무 아파 가지고 약을 먹으면 좀 괜찮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다시 열이 오르고 이런 좀 후유증에 좀 제가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까 오후에 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찍지 못했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 백신 후유증 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만약에 부스터샷이 또 맞으라고 권고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못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백신에 대한 후유증을 좀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끝난 국내 증시 역시 정강 후약의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아주 분위기 좋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또 여러 가지 뭐 주말을 지나면 또 월요일 날 저희가 또 연휴를 맞이하게 되죠. 아무래도 연휴를 맞이하게 될 때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해외 증시에서 또 어떤 이벤트 또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그 심리 불안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물량을 내놓는 그런 투자자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말은 곧 투자자들의 그 방향성이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시즌 영상을 보는 우리 주주분들 가운데서 아니 무슨 시즌 이야기를 안 하고 무슨 전체적인 시황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즌은 작년 3월부터 8월 달까지 계속해서 뭐 거의 9배, 10배가 올랐을 때 그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백신이 나오기도 전이었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이 확산과 더불어 엄청난 폭락장이 찾아왔었고, 전 세계는 뭐 진단 키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GN이라는 회사가 각광을 받고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그릴 때부터는 이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주가는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펼쳤습니다. 이제는 확진자 수가 얼만큼 많이 나오고 적게 나왔냐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친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증시 분위기, 어떠한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수와 함께 연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살펴보면 좀 전에 끝난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증시가 대체적으로 좀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상승으로 좀 돌렸습니다만은 또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나스닥은 지금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고 S&P 500도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지금 끝난다라고 하면은 월요일장에 우리가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좀 더 빠져서 또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이죠. 요즘같이 이 병동성이 좀 심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쁜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차라리 월요일날 우리 증시가 휴장인 게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시즌도 전체적인 그 시장 분위기와 비슷하게 출발했다가 마감을 했죠. 시가는 51,100원에 시작했다가 고가는 52,2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은, 또 저가는 57,700원까지 내려갔었고 결국 400원 오른 0.79%가 상승했죠. 51,000원에 네, 끝자리 띄고, 사실 뭐 5만 1,300원, 400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역시 막판에 또 약간 밀어버리면서 51,000원으로 딱 이쁘게 네, 오늘 시즌이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의 이슈로 큰 폭으로 하락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락한 것만큼 100%다 되돌리지 못하더라도 한 7, 80%까지는 되돌려야 종목의 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같이 가고 또 관심도 있고 한 것인데 이렇게 큰 폭의 하락에 나왔을 때 같이 빠지고 또 어느 정도 상승할 때 그것에 못 미친 아주 미비한 상승으로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13만 4천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4거래일 동안 40만 주 넘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지금 4거래일째 보면 개인들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 물량이 나왔고 그 물량을 30만 주 이상을 거의 외국인들이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없고 또 개인의 그 물량만 나오다 보니까 아주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핸들링하기 딱 좋은 지금 종목으로 변해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기관들도 뭐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사측에서 어떠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모멘텀을 이슈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잃고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지금 시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뭐 저처럼 손실이 60%, 70%를 넘어가고 있는 분들, 물론 뭐 50%도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손절 타이밍을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을 팔고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는 것은 지금 뭐 의미가 없고 일단 버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비단 뭐 시즌이 유독 낙폭이 크게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다른 종목들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도 다시 예전의 가격대로 돌아온 종목도 있고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 시즌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시즌에 거의 100% 몰빵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사태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여러 커뮤니티 게시판의 글들을 제가 쭉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손실이 뭐 50%가 넘어가는데 이제는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손절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최근 들어 꽤 많이 그런 글들을 봤습니다.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을 헬릭 스미스라는 종목에서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저도 물론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어떠한 종목에서 뭐 10%, 20% 손실, 내 소중한 자산이 진짜 없어져 버린 것도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그 손실이 뭐 40%, 50%그 이상 된다라고 한다는 거 너무나도 진짜 그 기분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참 주식을 진짜 20년 넘게 하고 있으면서 또 이런 경험을 또 하는 네,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데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다시금 이 종목을 통해서 또 한번 일깨우고 역시 실적이 다가 아니고 대표의 성향도 무시 못하겠다.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어차피 뭐 회사를 믿고 갈 거니까 지금 또 추가적으로 여윳돈이 생겼는데 계속해서 추매를 하고 있다. 나는 분자진다는 미래를 믿고 시즌이란 회사의 미래를 믿고 천정윤 대표의 그런 실력을 믿는다. 뭐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비중을 늘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너무나도 큰 하락에 나는 진짜 멘탈을 잡기 힘들고 이제는 기회비용조차 너무 아깝고 빨리 복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이 가장 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10월장이 전체적인 그런 시장의 평가가 또 더 큰 폭락이 올 수 있고,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뭐 2,800, 7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여윳돈을 조금 구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진짜 이번에 시즌에서 지금 많이 손실된 부분을 다른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체적인 시황, 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공부, 그리고 종목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종목을 뽑아 놓은 상태에서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또 잘 잡는 분이 어, 단기간에 많은 그 손실된 부분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으니까 꾸준한 공부를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즌의 분위기는 이렇죠. 시장의 전체적인 악재에 더 크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하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분위기 속에서는 하락만큼 또 큰 폭의 상승이 따라올 때 같이 상승하지 못하고 약간의 미비한 상승으로 그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는 델타 변이보다 더 무서운 어떤 바이러스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시즌의 상승을 기대하기란 어렵고, 상승이 나오려면은 사측에서 뭐 어떠한 큰 이슈거리를, 상승의 모멘텀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이 뭐 뉴스라든가 공시라든가 이 분위기를 봤을 때 무엇인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언제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뿐이죠. 그리고 그 상승의 모멘텀을 마련할 만한 그런 이슈가 얼마 전에 있었던 뭐 2030년도에 연매출 100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허무맹랑한 그런 뉴스는 더 이상 시장에서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뭔가 현실적인 뭐 M&A라든가 뭐 또 다른 당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지금 당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당장 삼성전자도 지금까지 손가락에 꼽힐 만한 그런 매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인 이 반도체 시장에 안 좋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피크아웃이다. 이제 매출이 꺾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 고점 96,000원에 비해서 지금 거의 30% 이상인 삼성전자도 빠져 있죠. 그런데 CGM만 보더라도 올해 작년 매출을 훨씬 뛰어넘는 매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나간다고 해도 또 내년이 걱정인 거죠. 왜냐하면 올해는 비슷하게 뭐 1조 1000억까지, 1조 1500억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 2022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매출을 일으킬 것인가? 최근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 2분기 안에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을 거라고 합니다. 더 그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델타 바이러스도 델타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이전으로 거의 돌아갔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그만큼 줄고 있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와중에, 과연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는 줄 것인데, 시즌, 이 PCR 진단에만 목매고 있는 이 시즌 같은 경우 내년 매출이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도무지 상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내년 매출이 꺾일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내년 매출이 올해 매출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앞으로 8년 뒤, 10년 뒤에 얼마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수익을 원하는 것이지 8년 뒤에 100조? 그러면 그때 가서 2030년 전인 1, 2년 전에 시즌을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부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천정윤 대표가 어제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유수한 그 인재 100명을 등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면접까지 봤다 이런 뉴스를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20년 동안 분자 진단을 연구해 오면서 아직까지 암 진단 키트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인원을 또 뽑아서 엄청난 인건비를 투입해서 만들어내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천재, 네, 과학자들 그리고 뉴스에 많은 그런 석학들이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안 만들었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고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 과연 그 100명의 인재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또 인건비를 들여서 또 도전을 할 텐데 과연 그게 향후 10년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젠이 뭐 전고점을 뚫고 그 이상 진짜 천정윤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시총 30조, 50조, 100조가 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시장의 반응도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의문을 갖고 믿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사실입니다. 제발 미래에 대한 그 준비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또 내년의 매출, 내후년의 매출 꾸준히 매출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무엇인가를 내놓기를 간절히 우리 주주들은 바라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지금 시장을 준비하고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것은 참 위험해서 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자, 분명히 저는 기회가 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종목에 대한 공부 꾸준히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고요. 자,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주말에도 제가 발빠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